안녕하셨습니까? 숲으로 가는 길의 숲길 아저씨입니다. 얼마 전 녹음을 끝내고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북튜버를 한다고 시작은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나보다 목소리도 좋고 운영도 잘하는 사람이 세고 셌는데 말이야. 소극적인 기대와 잘하고 싶은 마음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죠? 어제 그제 책을 읽으며 이 책이 내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로도 되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추천하는 책은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저자 김상현, 편행옷은 필름입니다. 김상현 작가님은 강연가로 활동 중이며 필름 출판사와 연남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등이 있습니다. 이 책도 재밌고 유익할 것 같아요. 시간 되면 이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 이 책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가능성도 사라진다. 결국 모든 것은 자기 확신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듣고 나면 단순히 동기부여를 넘어서 그래 나도 결국 해낼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책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들의 숲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들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렸을 적 저는 피아노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6, 7살 나이였으니 자의로 피아노를 배웠다기보다 부모님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피아노 한 곡을 완주할 때마다 동그라미를 색칠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선생님이 빈 동그라미 10개를 그려준 뒤 방을 나서면 이때다 싶어 저는 10개의 동그라미를 모두 색칠한 뒤 방 밖에 있는 시계만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던 것과 달리 시간은 느리게만 흘러갔고 시계의 초침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움직일 뿐이었죠. 그걸 멀뚱히 보고 있는 게 피아노 학원에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곡을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레슨 선생님께서 제발 집에 좀 가라며 제 등을 떠밀 정도로 오랜 시간 피아노를 치며 음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레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 시간이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문득 어릴 적 피아노 앞에 멀뚱히 앉아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과 왜 이리 다른 것일까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바로 좋아하는 마음에서 오는 차이. 어릴 때에는 부모님의 선택이 저를 피아노 앞에 앉아있게 했다면 지금은 제 선택으로 피아노 앞에 앉아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을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일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갈 테고 강연을 하는 것도 작곡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 역시도요. 사람들이 카페에 와서 느꼈으면 하는 감정들과 카페 안에서 커피와 빵,
그리고 더욱 편안하게 여유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을 저만의 방식을 통해 공간으로 표현해내는 이 일이 좋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가치를 출판이라는 콘텐츠라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읽는 이 그리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 위로, 영감, 감동을 느끼게 하는 일 역시 정말 즐겁고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연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보지 않아서 또는 자신이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행복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무언가를 해보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봤던 일들 중 내가 유독 어떤 것에 끌렸는지 생각해보고 끌렸던 일들 중 어떤 걸 할 때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했으며 어떤 부분이 계속 생각나고 집중할 수 있고 꾸준히 반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 더 나아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을 때 그 일에 대한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비용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과 더불어 오히려 즐겁고 신이 나는 것. 그 일이 바로 스스로가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일일 것입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적어도 한 가지 이상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럿 봤지만 부정하는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운 좋게 그러한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깝지만 자신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알고 싶다면 보다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이든 좋으니 생각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천천히 음미하고 탐구해 보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자신이 찾고 싶었던 그 특별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한 우물을 파서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시작하다가 좋은 기회를 만나 성공을 거둔 사례가 훨씬 많은 이유가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 하는 일의 가치를 쓸모없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는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온 하루를 떠올려 볼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은 날엔 평소라면 신경이 쓰일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게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날씨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비가 올 땐 축 처져 있기도 하고, 날이 좋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정은 불완전합니다. 사소한 변화에도 휩쓸리고 망가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흔히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감정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응이 아닌 생각, 그것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녁에 의자를 사지 마라. 어느 것이든 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배고플 땐 장 보지 마라. 무엇이든 맛있게 느껴질 것이다. 힘들 땐 아무나 만지지 마라. 누구에게든 기대고 싶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정을 생각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된다면 즉흥적이고 위험한 감정적 선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을 파악하는 순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걱정을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걱정을 객관화시킨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코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걱정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시작됩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만인 조그마한 걱정이 신경을 쓸수록 점점 더 불어나 커지고 깊이 빠져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조그마한 걱정도 그 속으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높은 장벽을 마주한 것 같을 뿐더러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과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불안감에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했던 걱정에 파묻혀 걷잡을 수 없이 걱정이 커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리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걱정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걱정을 대해 보는 것입니다. 걱정 안에 들어가 걱정을 대한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에서 벗어나 제3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걱정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일들이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던 것처럼 말이죠.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린 너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훗날 나에게 더욱 도움이 될 선택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현명한 선택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택이 아니라 선택한 후 그 선택을 어떻게 내 의도에 맞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집중을 한 뒤 내리는 선택은 옳겠기 마련입니다. 그간 살아온 자신의 신념과 기준은 지금의 선택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 후 선택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난에 흔들릴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다 완벽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내려온 결정들 덕분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과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소비해왔던 모든 것들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대해 실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 심리학적 용어인데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실험 참가자에게 오래전 유행한 가수의 얼굴이 크게 들어가 있는 티셔츠를 입게 했고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티셔츠를 입은 실험 참가자는 요즘에 유행하지 않는 시대가 지난 가수의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참가자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가 누구였는지 알아차리거나 티셔츠를 눈여겨본 사람은 실험자 중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는 역시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그리 많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내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냉정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헤어스타일을 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또 하나하나 상처받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일이 오히려 내 인생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절대적인 적이 존재할 테지요. 이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워하고 시기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과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면 어떠한 부정적인 시선에도 그래서 뭐라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결국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재단되고 휘둘리고 상처받을지라도 언제나 나는 계속해서 나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애써 맞추며 살아갈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들의 기준과 잣대는 내 앞에선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며 관계에 얽매이거나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나라는 고유명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며줄 수많은 수식어가 있겠지만 저는 부디 당신이 당신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인생을 꾸며가길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과거의 일에 얽매이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시선 또한 편협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이랬는데 와 같은 생각에 이미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마주하기까지 어떤 인생을 쌓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인생에 찾아온 귀인을 내치지 않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생은 매일 새롭기 마련입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과거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가오나 실수를 보완하는 데 돌이켜보고 상기시키는 일은 필요하겠지만 굳이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 계속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까지고 과거의 일들이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제 피아노를 못 쳤다고 해서 내일도 피아노를 못 치리란 법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사람이 언제까지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생은 매일 새로운 일들이 반복되니 과거에 얽매여 다가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과거에 얽매일수록 상처를 받는 건 오롯이 당신일 테니까요. 덧붙여 한 가지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악화시킨 건 자기 자신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환경이나 상황의 탓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문제의 원인에 그칠 뿐이며 지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질책했던 건 결국 본인일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지금의 자신을 올가맬 뿐 아니라 미래의 자신에게까지 과거의 상황이라는 올가미로 스스로를 옥죄어 왔을 테니까요. 나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와 같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옥죄며 미래 역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자신을 올가미에서 풀어줄 사람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잦아질수록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서 미래의 지금과 같이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였지만 힘을 합쳤고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무리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죽음을 선고받은 것과도 같은 일이었을 테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읽으려 노력했고 상대방과의 소통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다툰다거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리에서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일 테니까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거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사회적 동물이 되어갔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조상들은 원만히 갈등을 해결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무리에서 제외되었을 테니까요.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온 인간의 고유의 습성은 우리를 타인의 시선 앞에서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 없게끔 만들었고 누군가의 인정을 자양분 삼아 성장하고 발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이제는 누구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의 삶도 쉽게 엿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쉽게 엿볼수록 비교와 부러움 역시 당연시되었고 그건 자연스럽게 부족한 자신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와 부러움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환경을, 아니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싶은 마음들은 점점 커지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머리는 가득 차게 되었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니 당연히 말도 행동도 곱게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오는 말과 취하는 행동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뻗어져 나갑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해 뻗어져 나간 말과 행동은 자신을 지키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거나 위험하게 휘두른 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행동들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된 셈입니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들은 관계를 망치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분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기준과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양 행동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으니 더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관계가 시들해지면 모든 건 다시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그럴수록 관계는 곧 내가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타인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내 하루를 어쩌면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주일만 방에 혼자 갇혀 있으면 새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앞서 극단적인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건 나일 테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건강한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좋은 시간을 함께하며 좋은 경험을 함께 쌓아가고 좋은 감정을 교류하는 것.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으로써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나온 것들이 상대방에게 전해져 상대방을 채우고 다시 상대방의 것들로 내 안을 채우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안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면 상대방에게 줄 것들 역시도 비슷한 상태일 겁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썩 좋지만은 않은 그런 상태 말이죠. 비교는 줄이고 초점은 나에게로 맞춰보는 겁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예요. 내가 없다면 그들도 없고 이 세상도 없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연습을 통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지쳐갈수록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스스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하루는 무척이나 센티해져서 조용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들으며 드라이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길을 나선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깜빡이도 없이 끼어드는 차 때문에 놀란 동시에 인해 감정은 화로 물들었습니다. 센티했던 감정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대로 드라이브를 가기에는 기분이 좋지 않아 씩씩대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두고 갔던 설거지를 보면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고 말았습니다. 깨진 그릇을 보며 내 하루를 망친 걸 갑자기 끼어든 차 때문이라며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그 이유 때문에 내 하루를 망쳤다고 하기엔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온몸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았고 화가 난 채 씩씩거리며 설거지를 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내 의지와 통제를 벗어나 나를 괴롭히는 일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고 씩씩거려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 된 건 그냥 어쩔 수 없게 놓아버려야 합니다. 두고 화를 내고 내 탓이네, 그것 때문이네 하고 화를 내봤자 상황과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으니까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삶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으로 알 수 없는 행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귀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대로 그렇게 그대로 놓아줄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내 기분과 시간을 뺏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틈 사이로 좀 더 행복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탓으로 틈을 메우지 마세요.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는 연습. 저는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SNS에 올린 콘텐츠의 좋아요 숫자, 카페의 일일 매출, 책의 판매량과 순위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크게 낙담하곤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는 날에는 세상을 가진 듯 의기양양한 태도로 하루를 보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한 날에는 모든 걸 잃은 듯 절망에 휩싸인 채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정도가 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일이 잘 풀린 날엔 기쁨에 젖어 고삐가 풀릴 정도로 술에 취하기도 하고, 일이 잘 안 풀린 날엔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자책과 실망감에 휩싸여 한 끼도 먹지 않을 때도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심했는지 설명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가고 싶었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자 내 인생 전체가 꼬여버렸다는 생각을 했고, 평소 멋있고 존경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스스로를 쓸모없고 못난 사람이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다녔을 때는 평생 못 걸을 것만 같아 두려워했고, 하루 400만 원씩 나오던 카페 매출이 1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날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또 15만 부가 팔린 내 책이 중고 서점에서 거래되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다 1년이 넘게 준비한 프로젝트를 보기 좋게 말아먹은 날, 세차게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진다고 해도 결국 비는 그칠 것이라는, 결국 비는 매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 오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라고, 해가 뜨는 날도 수많은 인생 중 하루라는 것을, 결국 좋지 않은 일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스며들 것입니다. 스며든 모든 일들은 내게 일종의 자양분이 되어 무럭무럭 자랄 환경을 만들어줄 걸음이 되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도와줄 트럼펄린이 되어주기도 할 테지요. 때론 흉터가 되어 쳐다만 봐도 쓰라릴 때도 있겠지만 쓰라린 흉터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질수록 누구나 피하려고 하지만 피하려 할수록 하나의 기쁜 일과 하나의 슬픈 일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슬픈 것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쁜 게 하나 있으면 슬픈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비관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내 인생에 어떤 식으로 녹아드는지는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너무 화내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안 되고 때때로 잘 될 테니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 뿐이니
일희일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일희일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대하는 방법처럼 일희일비의 순간으로 들어갈수록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나 있어도 다가온 것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불안과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 중 가장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전력 투구를 하기도 하고 매 순간 온갖 리스크를 끌어안고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에 누군가는 그러다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묻기도 합니다. 저 역시 불안해질 때면 스스로에게 묻기도 하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펼쳐놓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일 테고 나의 일부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안 되던 것엔 분명 이유가 있는데 일희일비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놓치기 마련입니다. 일희일비하는 감정 속에서 굴곡이 심해 중심을 잃기 때문인데 중심을 잃을수록 시선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것이라며 잘못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하고 천천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내 잘 풀릴 테니까요. 설령 그 일을 아예 망쳐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수십 년이 흐른 뒤 망쳐버린 일을 떠올렸을 때 여전히 낙심하고 잊지만은 않게 해줄 테니까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은 잠시 넣어두고 지금 당장 해보는 것이죠. 도전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걱정만 생길 뿐입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보아도 그들이 하나같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해라.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이미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소 부딪히고 직접 깨달으며 성공의 방정식에서 최고의 키워드는 지금과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끓어오른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끓어오른 마음은 이내 식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식어가는 마음에는 불안이 자리 잡게 되고 불안은 곧 걱정을 낳고 걱정은 망설임을 심어주게 됩니다. 악순환의 반복인 셈이죠. 피어오르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어봤고요. 이 책이 전하는 중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끝까지 가라. 우리는 모두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결국 해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환경이 어떻든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자신을 의심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낼 사람이니까요.